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쿠로자와시의 한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16세 여고생이 학교에 등교한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은 메이데이라는 노동절 휴일이었고 마을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 평범한 마을의 시간은 멈추기 시작했다. 다음날 실종된 여학생의 가족에게 괴한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딸을 원한다면 돈을 준비하라. 편지의 내용은 조잡했고 맞춤법도 이상했다. 하지만 거기엔 분명한 협박과 함께 몸값을 지정한 납치범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가족은 경찰과 협조하여 몸값 전달 작전을 시도했지만 납치범은 끝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여학생은 결국 근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양손은 뒤로 묶인 채였고 옷은 일부 벗겨져 있었으며 입에는 헝겊이 물려져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작은 시골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개월 후 19세의 청년 이시카와 카즈오를 체포한다. 그는 마을 외곽에 살던 청년으로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문맹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경찰은 그가 남긴 흔적, 손글씨, 과거 전과 등을 이유로 그를 강하게 몰아붙였고 결국 이시카와는 자백한다. 제가 했습니다. 여학생을 납치하고 죽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비교적 빠르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시카와는 법정에서 말을 바꾸며 자백이 강요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글도 못 읽습니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종이에 손가락을 얹으라 해서 찍었을 뿐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시카와가 서명한 자백문에는 복잡한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가 읽기엔 명백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기록도 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시신이 발견된 위치, 시신의 상태, 묶여있던 끈의 종류까지 진술 속에 오히려 실제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경찰의 권위가 매우 강했던 시절이었다. 자백이 곧 유죄였고 증거보다는 확인된 고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시기였다. 이시카와는 결국 사형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그의 형과 가족,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일본 전체를 흔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이시카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왔다. 그는 감옥에서도 독학으로 한자를 익히고 사건을 재조사하며 수많은 탄원서를 냈다. 수많은 시민단체, 인권 변호사들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사야마 사건은 더 이상 하나의 살인사건이 아니게 된다. 사회구조, 차별, 강압수사, 형사제도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야마 사건의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백의 신빙성. 경찰이 이시카와를 12시간 이상 조사하며 물도 주지 않았고 공식 변호인 없이 서류에 지장을 찍게 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둘째, 문맹자의 서류 서명. 이시카와는 조사 당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긴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셋째, 사건과 무관한 진술 내용. 그가 말한 시신이 있던 위치나 피해자의 속옷 색깔 등 여러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묘사되었고 그것은 진범이라면 알 수 있었을 정도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후 제기된 이론 중 하나는 피해자의 가족 혹은 지인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설이다. 몇몇 인물은 당시의 목격자 진술에서 언급되었지만 정식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경찰은 초기부터 희생양을 만들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또 다른 설은 당시 불황민이라 불리던 차별받는 계층 출신이었던 이시카와를 경찰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차별 구조 속에서 사건은 점점 더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현재까지도 이시카와 카즈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는 이미 30년 이상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로 오늘도 싸우고 있다. 사야마 사건은 일본에서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인생 전체가 희생된 채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속 미스터리이자 비극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진짜 범인이었을까? 아니면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한 가장 조용한 누명극의 피해자였을까?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실화 기반 미스터리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로그인 미스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호기심 이제 로그인하세요.